예,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헌법 동형 모의고사 1회부터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그 헌법에 대해서 요약편으로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개념들 잘 숙지하셨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800제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익히고 주요 포인트, 그리고 주요 판례를 외워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문제 동형 모의고사 형식으로 복습하면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승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1회 25문항 중에 우리가 1번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예, 1번에 보시면 헌법 제정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128조부터 130조까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1번, 2번은 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7차 개정 헌법에서의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랑 그 다음에 국회가 제안한 경우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는 바로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고요.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바로 확정되고, 국회가 제안한 거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확정을 한다. 거기서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좀 틀렸는데요.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래서 이제 기산일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회 제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 개정안은 확정이 된다. 확정되는 시점도 틀렸어요.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시점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과한 시점에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결이 통과된 시점에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개가 틀렸어요. 기산일이 틀렸고, 그 다음에 확정 시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토조항에 관련된 건데 1번, 2번 일부러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영토권에 침해됐다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기본권 침해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전제 조건으로서의 영토에 관한 권리가 전제되면 그 경우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정상회담 하면서 김정은을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각국의 어떤 정상의 호칭을 그대로 썼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했다고 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여전히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입법 재량 사항이지 헌법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의료 체계랑 국내 의료 체계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신뢰 보위 원칙 좀 보시면 일단 우리가 요 2번이 좀 중요하게 넣은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최고 보상 제도를 신설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한 해서 이미 장애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이 신법을 적용했다. 그러면 보세요. 최고 보상 제도를 신설하면 금액이 그 보상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거는 줄어든다. 이거는 감액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된 이 수급권자에게는 불리한 신법에 해당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저 제도에 의해서 금액이 삭감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구법화해서 그 체계 내에서 그 금액을 수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법이 신설되었을 때, 감액이 되는 법이 신설되었을 때 그 법을 나한테 적용하겠다. 근데 여기서 2년 6개월의 경과 규정을 주긴 했어요. 그렇게 됐지만 그 2년 6개월의 경과 규정을 줬다고 해서 장애 사유로 발생한 장애 보상연금을 내가 덜 받게 되거나 안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2년 6개월 동안 한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예전의 법을 어떤 적용될 거다라고 믿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가 된다.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모든 틀리게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과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보호 원칙이 위배가 된다라는 면에서 특이한 판례예요. 그래서 보통 경과 규정을 충분히 주면 신뢰 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과 규정을 2년 6개월을 줬지만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의 고시한 한도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한도 금액을 실제 임금으로 간주하는 최고 보상제도 이것도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럼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겠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보험칙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법하에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있는데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금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신법을 나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법이 적용될 거라고 믿는 이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합니다. 예, 감액지급 요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보시면 이것도 요즘에 자주 나와서 넣는데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일단 원자력 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때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되는가 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합시다. 잘 보세요. 우리가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이 도출돼요. 근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권이 헌법에서 도출된다 보기에는 어렵다.